시작. 리모컨 하나 사야 되겠네. 그러네. 아, 노트를 사야 되겠어? 휴대폰 노트를. 인사하고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템포명장 이마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서미선 강사입니다. 네, 보험을 담당해주고 계시던 우리 서미선 강사님. 오늘 치료계획 세미나라고 그거 촬영하러 오셨다가 이제 저한테 걸렸어요. 그래갖고 지금 저랑 이걸 찍게 됐답니다. 네. 오늘 할 내용은 저희 연봉 협상이랑 뭐 시간이 되면 매너리즘 얘기까지 한번 해보려고요. 저희가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누가 그 연봉에 관해서 어떤 어린 선생님이 물어보는 거죠. 저 얼마 불러야 돼요? 맞아요. 저 학생들도 지금 3학년 수업 들어가는데 초봉이 얼마 불러요? 급여를 가자. 마이크도 안 찼어. 그러니까 나 정신머리 없는 거. 화장도 안 해갖고 성강사님 팩트 빌려고 또 치고 왔어. 나 미치겠어 지금. 그래서 그거를 가장 많이 뭐 솔직히 병원을 다니는 거는 응. 사회생활을 하는 거, 저는 사회생활을 하는 거니까 그거에 합당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주는 거가 맞고 그 대가를 이왕이면 좀 많이 받는 것도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치과에서는 그 연봉을 부르기가 되게 미안해하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로 표현해야 되지? 재수로운 거? 안 좋게 얘기하면 이게 당당한 게 아니라 내가 이거 받아도 되나? 그런 거 내가 이만큼 못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으니까 주변을 살피는 것 같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좀 마음이 그래갖고 쌤들이 얼마 받아야 되냐 그러는데 뭐 요새 1년차 월 실수령액이 180, 실수령액이 아니고 월급 책정이 180에서 200이라면서요. 네, 맞아요. 200까지 올라간 데도 많고. 최저임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난 이것도 되게 안 좋은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초반에는 그러니까 월급을 많이 받는 건 좋은데 선생님들한테 득대고 물론 좋은 현상이에요. 근데 이게 왜 안 좋냐면 갑자기 초연차 초봉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올라갈수록 더 단계가 길게 보면 많이 못 올라간다는 거지. 원장이 줄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300이 맥시멈이야 원장 입장에서는. 그러면 200을 주기 시작했는데 이 친구를 10년을 꾸준히 썼어. 그래서 매년 20만 원씩 올려줘. 그럼 결국에 5년 차 때 얘 연봉이 300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되게 부담스러운 연봉이 되죠. 그래서 어떤 데서는 저연차만 쓰더라고. 저연차만 쓰는 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다고 이 연봉이 올라가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약간 최저임금 올라가면서 어떤 한계점이 생긴 것 같은 그 비슷한 문제점이 생길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은 좋은데 후반부에 그리고 결국에는 협상 문제가 달려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또 이렇게 좀 풀어서 얘기하면 이제 능력제로 바뀐다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그걸 받아낼 수 있느냐. 사실 지금 뭐 연봉이 5천대들도 있거든요. 위생사들 중에 꽤 있어요. 그리고 인센제로 했을 때 5천이 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잘 났으니까 잘 하니까 원장 입장에서는 이 사람 보내기 싫으니까 당연히 달라는 데를 줄 수밖에.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또 거꾸로 얘기하면 어린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아직 실력이 그만큼 출중하지 못한데 그럼 나한테 너무 먼 얘기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이놈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흔히 그냥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그렇다고 네가 못 났으니까 덜 받아야 돼. 그것도 속상하거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할까 보니까 무슨 세미나들도 있던데 연봉 협상하는 팁 같은. 그러더라고요. 나도 한번 들어보고 싶네. 같이 갈까? 나도 가고 싶네. 너무 궁금한 거야. 나도 궁금하네. 그 뭐라고 얘기해주나? 누가 오신 분이 얘기는 조금 해주더라고. 뭐 이렇게 들었는데 협상 관련 팁이나 실수령 관련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한 얘기가 있긴 한데 어떻게 보면 들어서 나쁠 건 없어요. 들어서 좋을 거 이렇게 도움은 된 것 같은데 내가 과연 그걸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도 약간 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만의 문제라기보다 이제 전반적인 선생님들의 과제이기도 하죠. 향후 봤을 때 언젠가 또 연봉 협상할 날이 오고 그럼 자꾸 그때가 되면은 이직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딴 데 가서 새로 시작하시고. 그것도 연봉 협상을 이제 너를 뛰게 하기 위한. 왜냐면 우리 병원에서 지금 10만 원밖에 안 올려주는데. 네, 다른 데에서 20주면 가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아까 혼자 이걸 찌끄적끄적 하다가 이제 컨셉 회의라는 걸 한번 해보려고 끈적끈적 했어. 근데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걸 끄적끄적거리고 있는지 끄적거리고 있는 영상을 찍자. 그게 나을 것 같다. 그래서 보면서 이제 연봉 협상 이제 기본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우리는 계획 잡고 들어가셨으면 좋겠다라고 협의를 봤어요. 그 부분까지는 좀 아직 컨셉이 약간 하다가 그냥 바로 찍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응. 그것보다 응. 저는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아까 강사님이 응. 이제 타 어디서 이제 좀 응. 연봉 협상에 대한 세미나를 하시고 그거에 호응이 좋은 거를 응. 이제 저도 이제 알고 있고 응. 뭔가 장점이 있을 거라는데 응. 아까 잠깐 얘기를 서로 나눴던 게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연봉 협상이 어려워. 어려운 거 나도 알아. 아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4대 보험이라는 것도 가입이 원래 되는 거고 퇴직연금도 해야 되는 건데 그거는 솔직히 검색만 하면 다 나와요. 그잖아요. 몇 프로 몇 프로 해서 그치. 그리고 계산기가 있어서 고용보험 해가지고 몇 프로 몇 프로 하면 그게 금액이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한 번이라도 검색도 안 해보고 그냥 병원에 이제 취업을 하니까 아예 그런 것까지 세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는 사회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20살이 넘어서 그런 준비도 안 하고 급여를 부른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죄송한 말씀인데 조금 부끄럽지 않을까 프로는 아니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4대 보험 같은 경우는 한번 검색해보세요. 다 나와요 진짜. 그러니까. 그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퇴직연금 들어야 되는 건 기본이고요. 그것부터 막히는데 내가 뭘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실수령 계산해보면 원장이 얼마 준다는데 결국 실수령이 내 생각하고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한 번은 쉬시면 한 번은 이런 생각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적어서 인터넷 검색해보고 강사님 말대로 하나. 내 월급을 만약에 180으로 넣었을 때 여기서 보험은 얼마가 빠지고 실수령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여기서 밥값을 따로 계산했을 때 얼마 정도까지 받아야 되는지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연봉협상이나 아니면 이런 면접에 응하셔야지. 맞아요. 안 그러면 진짜 답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신입들이 얘기하는 지금 180에서 200? 음. 그러니까 저 신입 때는 75. 60. 60 기공. 난 시골. 나는 75. 시골의 기공사. 나는 75 받고 응. 근무를 했는데 그때는 4대 보험이 안 들어도 돼요. 그렇지. 저희 때는 그래서 진짜 통장에 75가 찍혔어요. 그 실수령으로 들어오고 원장님 맞아요. 괜찮은 분이면 돈 내주고. 이제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우선 제가 봤을 때 연봉 협상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선 그거를 정리해야 될 게 4대 보험 종류가 뭐가 있는지 그거 자체를 모르시는 분 되게 많아요. 그거 정리하고 퇴직연금을 어떻게 이거 정리 안 하고 가서 무조건 200 주세요. 우리 실시간 지금 강의하게 생겼네? 그렇지 않아요? 강의하게 생겼어? 그러네. 그것도 모르면서 200 달라고 그러면서 그래. 정리 만내부터 해서 그거는 그렇죠.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맞죠. 그러면 내가 고용 주면 아니 기본적으로 본인이 내 세금에 대해서도 모르면서 그거를 의사인 나한테 내래. 그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내주시는 분도 있어요. 관례상 내주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을 이제 슬슬 만나기 시작하는 게 맞아요. 그- 지금 안 내줘요. 저기 치전 출신 선생님들 보시면 절대 안 내줘. 그게 다른 거 하시다 가신 분들 꽤 많더라고요. 그 수학과 이런 식으로 과 물리 이런 거 하셨다가 그러면 되게 이걸 오히려 왜 그렇게 하냐고 이상하게 생각해요. 이상한 왜 너가 내 세금을 내가 왜 내? 그 관례를 잘 모르시는 거죠. 근데 그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게 관리가? 관례를 깨부시는 것도.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 그냥 줄 거 주고 그렇지. 원래 그래야 서로 이게 뒤탈이 없어. 근데 이렇게로 했는데 왜 이렇게 하지? 그럼 원장님 또 기분 나쁘면 그럼 관례 다 필요 없어. 법대로 해. 이렇게 나가버리면 결국에 선생님들은 당하니까 제 생각엔 차라리 조금 딱딱하더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움직이는 맞아. 게 돈 낼 건 내고 요구할 거 요구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5인 이상이면 연차가 있어야 되는 거면 달라고 하고 근데 그 연차는 연차대로 주면서 세금은 당신이 내주고 이러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되게 안 좋은 직원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는 내가 먼저 알아야 돼서 그거 먼저 딱 아웃라인 잡히면 그 다음에 어떻게 연봉을 올리냐 그 다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래서 그 연봉 올리는 거 그걸 떠나서 일단 그거부터 검색해 보셔야겠다. 중간에 이거 강의 끊고 선생님들 이게 중요하지 4대 보험이 뭔지도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사회보험 국민연금 있고 의료보험 있고 산재 고용보험. 고용보험 그럼 4가지 들어가고 거기서 산재는 사업주가 다 내고요. 응. 그러니까 선생님이 내는 거 아니에요. 절대 내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본인이 내는 사람인데 그거는 법이 아니에요. 난 몰랐어. 그봐. 국민건강이랑 국민연금이랑 관심 없던 고용보험만 일이 3가지만 내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내가 가사에 불러다 얘기를 하자 그랬지. 세 가지만 내시는데 고용보험 반 내고 예. 국민연금도 다 반 거의 내고 반반 의료보험도 반 내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정확한 거는 잘 모르는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급여가 예를 들어서 이거를 예시예요. 찾아보셔야 돼요. 200만 원이 이하야. 근데 맞아, 급여가 맞아. 그러면 나라에서 더 지원을 해줘요. 맞아. 그런 제도도 있어요. 그게 있어. 저기 차상위 계층 비슷하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직장인들도 그거 있어요. 해주는 거 있고. 그래서 가장 안 좋은 게 그거예요. 만약 20만 원이에요. 연금이 그냥 사업주 10, 나 1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급여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밖에 안 돼. 그럼 나라에서 나를 더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50을. 그래서 나는 5만 원 내고 나라에서 5만 원 지원해주고 사업주가 10을 내. 이런 제도도 있어요. 빨리 검색해. 검색해야 돼. 지금 큰일 났어. 이게 있다니까? 그게 190인가 200인가 그 뭐 선이 있어요. 제가 정확히 잘 모르는데 검색해 보시면 있는데 그게 안타깝게 내가 모르잖아요. 그거를. 그러면 원래 50대 50이니까 급여에서 내 10만 원 제한도 그냥 그게 맞는 걸로 아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리고 어떤 쌤이 얘기해 줬는데 자기는 그렇게 하고 있대요. 1년 동안인가 나라에서 월급을 일정 부분을 보조해 준대. 원장님한테. 맞아요. 그래서 그 청년들 위해서 맞아요. 하는 사업이 때문에. 그것도 많아요. 그래서 그거 신청해 갖고 월급도 계속 꾸준히 받을 수 있고 되게 안정된 고용을 한다고. 34살까지인가 몇 살까지는 아파트도 임대 주죠. 좋다니까. 대출. 맞아. 대출도 많이 해줘. 되지? 그 뭐 장려금 주지? 근데 우리처럼 40대가 넘으면 아무도 없어. 대출도 안 되지? 아이도 없으면 저 같은 경우 모두 못 받죠? 저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난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집 있어서 뭐 되는 것도 그러니까 없고. 부자야. 부자야. 재산세 내다 죽은 것 같아. 그런 거를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걸 요구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모르세요. 안타까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도움을 받아보세요. 똑똑하신 분들이 확실히 이렇게 약삭빠르게 싹 받아가야 돼.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 그렇게 하세요. 그 나쁜 게 아니에요. 괜히 멍하니 앉아있으시면 지금부터 고용보험도 고용노동부랑 인터넷 검색 들어가 네이버한테 다 물어봐. 다 나와. 그런 거부터 해서 내가 뭘 챙길 수 있느냐, 얼마까지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가 이런 거 연봉 협상이나 아니면 면접 볼 때 막 비용을 예를 들면은 그가 해놓은 그 표가 있잖아요. 월급 급여 그 마음에 안 들어요. 몇 년 차는 얼마 받고 이게 그 동네에서 떠도는 종이라고 일명 이제 밥 모임에 나가면 그들이 이제 하고 있는 그 종이가 있습니다. 원장님들도 이 영상을 보시겠지만 원장님들이 하신 그 종이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면접 볼 때 그 종이를 내놓고 자, 이 정도 당신 연차 이 정도 받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럼 그 월급을 충분히 더 받으실 수 있는 뭐 능력이 되신다는 건가요? 입증을 해보라는 거지.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야 이게. 입증을 어떻게 해요? 그리고 대충 불러보면 내용이 어떠냐면 내가 200을 받고 싶은데 거기에 적혀있는 건 180이야. 그러니까 20은 다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위생사들이 입장에서는 20을 더 부를 수밖에 없는 거라. 그러니까 220이라고 불러놓고 깎여서 200을 받기를 원해. 결국에는 이게 참 애매한 상황이거든. 그래서 저는 그것도 안 좋은 것 같아요. 실수령이란 단어는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건 우리 세대야. 내 세대지. 지금은 세전, 세후. 그러니까 세전, 연봉 2천. 그렇게 하면 내가 대략 얼마 들어오지 그거를 계산하고 가셔야 되는데 그러면 실수령이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본인 급여를 200을 달라는데 그것도 모르고 달라지? 라고 해서 세전으로 계산하는 거 무조건 세전이에요. 원장님 고개 갸우뚱하던 게 그 의미였구나. 왜 저 세금도 모르고 왜 200을 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을 욕만 할 수는 없어. 우리도 잘 못하니까 그런 부분은 서로 이제 좀 보완을 해가야 될 것 같아요. 마치 큰 회사들처럼 그런 느낌으로. 맞아요. 그렇게 일하시는 게 저는 맞아요. 그래서 뭐 다른 얘기인데 제가 그 학생들한테 그 얘기도 해요. 3학년 수업에 들어가서 제발 면접 보러 올 때 청바지 입고 오지 말라. 그건 아니야. 제발 내가 진짜 그러지 말라. 나 체육복 입고 온 사람 봤어. 트레이닝. 여기 이제 삼선 아디다스 그거 딱 입고 오신 분 봤어.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직장인데. 그렇지. 우리 정장은 못 입고 가더라도. 직장인데 청바지에 운동화 신고 와서 200을 달래요. 누가 주겠? 그럼 줄 거야 선생님 같은 경우는? 누가 주겠냐? 직장인데?
그러면서 200을 달래.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럼 누가 200을 주겠냐. 아니, 편집 알바 보는 것도 아니고 직장이래네. 왜 편의점 알바도 깔끔하게 입고 그러니까 가. 그래서 그건 아니다. 몰라서 그럴 거다. 그래서 절대 그렇게 입지 말아라. 근데 되게 웃긴 거 그걸 고용하시는 원장님도 있어. 왜냐면 다급해서. 그러면 되게 그렇게 해요. 그러면 당신네들이 가고 싶은 데가 복지가 좋고 급여가 많고 그런 데서는 트레이더복을 입고 오는 사람을 뽑겠냐는 거예요. 그치 삼선 슬리퍼도 신고 왔어 그 사람은. 쪼리도 봤어요. 쪼리도 있어. 그러면 그런 병원이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응. 안 좋은 데라고 하는데 응. 할 말 없지 뭐. 그죠. 응. 자기 발로 찾아 들어간 건데. 복지 좋은 데는요. 응. 그 직원들 이렇게 안 좋은 편이에요. 응. 골라서 뽑아요. 그치. 당연하죠. 외모까지 보시는 데도 있죠. 당연하죠. 네. 그래서 내가 그 정도로 음.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이렇게 얘기해요. 본인을 파는 세일즈라고. 나를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나쁜 의미가 아니라 맞아요. 나를 이제 포장을 해서 나를 팔게끔 하는 거. 그래서 선생님들이 공부도 하고 그럼. 자격증도 따고 면허증도 따는 게 나를 판매하려고 그런 거지. 그럼. 안 그러면 뭐하러 학교를 다니시고 뭐하러 자격증을 따시고 뭐하러 세미나를 뭐하러 들어요. 그러니까 더 받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니까. 그게 제발 청바지. 그 가치는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노력한 거. 장하실지 말고. 요새 세상이 가치를 인정 못 받잖아. 안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그게 다 돼야 돼. 그게 그러려면 우리들 스스로 환경을 만들어야 되지. 그렇죠. 네. 그게 된 다음에 올려주세요. 기억합시다. 이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사실 이게 쓴웃음인 거 알죠? 본인들도. 마음이 아파 나도 이 힘든 전쟁터에 선생님들 나가서 고생하는 거. 나 역시 고생하고 있고 선생님들 역시 고생하지만 어떻게 사회가 그런 걸 좀 더 나은 사람을 뽑으려 좀 더 괜찮은 상품을 살려는 게 내 입장이랑 똑같은 당연하죠. 거지. 결혼도 그러잖아요. 그렇지 결혼도. 직업 없는데 결혼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안 하잖아요. 우리 신랑이 나중에 잘 돼야 돼. 그래 내가 결혼 잘했다 그러지. 슬프다. 지금 잘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요 얘기 여기까지 네, 하고 하고, 연봉을 이제 올리는 거에 대해서 일단 병원을 들어갔어. 음. 들어갔는데 우리가 연봉을 이제 올릴 때 어떻게 할 건가? 이 얘기 먼저 하고 그래. 가는 게 낫겠다. 면접 보러 들어갈 때 내가 연봉을 딴 데서 널뛰기를 해서 방 띄우려고 온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경우 많았어요. 저 역시 이직을 워낙 많이 했던 사람이고. 그러면 내가 만약에 200을 그 당시 받았는데 220을 받고 싶은 거예요. 여기 들어가서 230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10을 퉁쳐서 어쨌든 까내려서 220이나 210에 해결을 해서 여기를 들어왔어요.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이 되더라고. 내가 그 월급만큼 일을 못 해주니까 그때부터 그 쿠사리와 벌써 수습기간에서는 한 달 봐줬다 치더라도 그 다음부터 이게 들어오는데 쿠사리도 쿠사리지만 이 표현 그 월급에 비해서 월급에 비해서 합당한 급여냐. 그걸 되게 의심하는데 직원들부터 의심하기도 하고요. 이거 월급은 공개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소문이 났는지 그러기도 하고요. 원장님조차도 불러서 저는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그 월급 받고 일하시겠냐고. 원장님 되게 유들유들하신 분이거든요. 그런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수를 한번 하니까 불러다가 그 얘기를 하시는데 한 달 동안 정말 연습만 했어요. 그래서 그 월급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내 능력치가 그에 합당한지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3년 차에 입시차도 하나도 못 갔고 지금 인프 겨우 이제 뜨는 정도고 그러면서 들어갔는데 220을 받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난 합당하다. 내 친구들 다 그만큼 받는다. 230, 40 받는다.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내가 남들에 비해서 예를 들어 입시차를 못 갔고 그래도 인프는 겨우 뜨긴 하지만 가끔 기포도 나고 근데 그게 1년차 나랑 근무 같이 하는 1년차도 나랑 동일한 상황이야. 그럼 과연 원장님 입장에서 그 돈을 주시겠냐는 거지. 안 좋으시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능력치가 따라줘야 이 연봉 협상에 대한 내 아는 지식이 이만큼 연봉 협상 세미나도 들었어. 야 이제 난 연봉 협상 제대로 할 수 있고 네이버 검색해갖고 실수령 얼마까지 될지 계산 다 끝났는데 딱 들어갔는데 이만큼 사실 난 250이 받고 싶지만 그 능력치가 안 된다면 선생님 스스로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죠. 내 월급을 과연 맥시멈 여기를 둬야 되겠냐. 일단 250을 받고 싶긴 하지만 내 능력이 230대였어. 그러면 230대에서 협상을 하던가 아니면 250대를 해가지고 230까지 까내려도 솔직히 조금 서로가 눈 감고 일을 해보시다든가 그러면서 이제 수습기간 가지면서 제발 수습기간 가지시고 그거 안 가지시면 선생님
본인이 그 월급대 원장님하고 이게 합의가 되는 상황인지는 수습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이분 눈빛 보면 바로 답 나오잖아. 내 월급을 줘야 되나, 이 고개를 푹 숙이고 다니느냐, 아니면 괜찮은데? 잘 뽑은 것 같은데? 생각보다 좋은데? 이 눈빛을 그때 교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야지 그 연봉 협상의 결과가 빛이 난다. 반드시 결과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면 또 나와야 된다는 거. 생각을 한번 해보고 넘어가자는 거죠. 그리고 내가 들어가서 1년 잘 버티고 난 다음에 연봉을 어떻게 올릴 건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혹시 그 안에서 또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혼자 너무 떠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투머치 토커라. 잘 듣고 있어. 그리고 연봉. 연봉 이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떤 거요? 계획 잡고 이제 우리 아까 얘기했던 거. 요건 잠깐 얘기했었죠. 연봉을 할 때 네. 그거랑 똑같다고 봐요. 연애하는 거. 밀당? 그렇지. 맨날 밀당이야 인생 밀당. 인생은 밀당이에요. 네 거 아닌 내 거. 그럼요. 인생은 밀당이야. 제가 봤을 슬프다. 때 딱 그게 정답인 거야. 잠깐 우리 같이 얘기했을 때 밀당이네. 왜냐면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렇게 커플을 보면 누가 더 많이 좋아하는 게 보여요. 그러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보여. 여자애가 더 남자애 좋아하구나. 우리는 또 그거 보면서 재밌어해. 이제 그거 좋아한다. 좋아하구나. 그렇게 하면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 그럼 어제도 밥집 갔더니 남자친구가 이거 갖다 바치고 그러니까. 여자 줘 이러고 있더라고요. 어제 애슐리 갔다. 애슐리. 그러더라. 그러니까 왜냐하면요 남자들이 그러니까 뭐 아닌 경우도 있지. 여자가 프로포즈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남자들이 이렇게 여자 친구를 만들려고 뭔가 이제 프로포즈 할 때 한 번에 확 넘어오면 재미가 없어. 솔직히 재미없잖아. 제일 재미없지. 그러니까 이제 밀당하잖아. 이렇게 했더니 조금 안 넘어올 것 같은데 안 오네? 그러면 뭔가 조금 더 서프라이즈한 선물을 주거나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거랑 똑같은 게 아까 저희 강사님이 얘기한 게 처음부터 너무 다 주지 말라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지. 내가 100만큼 일을 할 수 있는데 100을 그 한 달 동안에 다 보여줘. 이거 원장님들이 보면 골아프네. 몰라. 요새 병원 안 나가. 왜 그러잖아요. 남자친구가 맨날 데리러 와 우리 집에. 근데 오늘은 본인이 못 데려온대요. 가장 그런 경우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너희 집 근처로 갈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가 아니야 그래도 내가 갈게 하면 당연하지 속으로 당연하지. 너가 와야지라고 하는데 그래. 그래 와 그러면 속으로 그러죠. 변했어. 맞아. 변했네. 덜 좋아하나 봐, 덜 사랑하나 봐.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잖아요. 내 거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뭔가 투자를 안 하고 이제 한다고 하는 우리 신랑이 것처럼. 그랬어 나보고. 너 예전하고 변했다니까. 잡은 물고기에 밥 안 주나. 그랬어. 그거 같아요. 그래서 협상하실 때도 뭔가 계획적으로 하시는 게 잘 좋고요. 그래서 저 맞아. 보험정보 세미나 할 때도 그래요. 완전히 보시면 안 되는데 아이씨. 처음부터 팁을 다 알려주지 말아라. 그렇지. 올해는 요 정도로 금액을 그렇지. 올리고 내년에 이만큼 올려서 그렇지. 이거를 선생님이 플러스 알파에서 연봉이 안 올라가면 저 그래요. 보험정보 인센이라도 받아라. 그래서 토탈 금액을 올리는 게 목표지 꼭 연봉으로 300 주세요, 350 주세요 그렇게 안 줘. 그러니까. 그러면 뭐 기본금이 280에 그 인센이 20에 뭐 20에 뭐 20에서 내가 받는 거는 350이면 그냥 350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도 병원에 초반에는 내가 막 소독기도 고치고 오만 거 다 고치거든. 기사를 나보고 임기사라 맨날 그래. 그런 거 있어? 있어. 기공사니까 임기사라 그러는데 그거 고치고 막 정리하니까 임기사 없으면 못 살겠어 막 이렇게 했어. 근데 이제 연차가 조금 지나고 1년 지나고 조금씩 지나니까 당연히 임기사가 하는 거야. 우리 임기사는 항상 고치고 우리 임기사는 항상 우리의 뒤치다거리를 해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 없으면 병원에 계속 전화 나 쉬는 날에 기분이 어떻게 보면 인정받아서 좋은 걸 수도 있는데 나 역시 장기가 되니 짜증이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다음부터 한 일은 일을 쪼갰어. 그래갖고 조금 봐서 이제 퀄리티가 많이 높지 않은 일은 선생님들한테 나눠주면서 이게 조절을 하기 시작해요. 내 일을 좀 더 이렇게 덜 불편하게 기분 나쁘지 않게 일할 수 있게. 그거랑 마찬가지인 것 같아. 이것도 우리가 계획 잡고 올해 1년차 때는 만약에 내가 인프를 굉장히 나는 잘 뜨고 싶어. 그래서 인프에 관련된 거 롱브릿지까지는 아니지만 3번 브릿지까지 내가 뜰 수 있도록 연습을 계속해서
그걸 보여줬어. 그럼 내년에는 4번 브릿지, 5번 브릿지 이게 넘어갈 수 있을 만큼의 능력치를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데 5년차, 7년차 넘었는데 5년차, 7년차 때쯤 모든 스킬이 완성이 된 거지. 나는 이제 완벽해. 그런데 이게 5년차 때 완성이 된 사람하고 7년차 때 완성이 된 사람 차이가 뭐냐면 5년차 때 완성이 된 사람은 향후 7년차가 되면 이제 7년차 좀 되면 너는 맨날 하던 애야. 그래서 인정받은 것과 동시에 아까 내가 느꼈던 그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너는 그럴 거야. 그러면 7년차 때부터 또 이제 똑같이 완성이 된 사람은 9년, 10년차쯤 되면 여전히 얘는 잘해야 돼. 근데 9년, 10년차 때 연봉 협상할 때는 뭐 더 엄니가 나오든 지금 최대치 보여줬는데 날 보고 또 내놓으라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도 스스로 목이 조여와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는 건 좋으나 적절히 눈 감는 연습도 좀 하는 게, 그러니까 다 보여주려고 하지 않고, 그럼 내가 목표를 오래 보여줄 걸 이 스킬, 뭐 예를 들면 상담 동의율을 만약에 한 몇 천이더라. 어떤 선생님 그렇게도 하던데 내가 5천을 넘겨야 돼. 그 그로스를 토탈 그로스로 한 달에. 그러면 이 올해는 5천 위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돈을 혹시 더 받을 게 있는데도 그 다음 달에 그때 아씨 나 괜히 말해본다고 원장님이 안 보길 바라거든. 그거 있잖아 막 다음 달에 폐업할 것처럼 뭐 이 돈을 막 이번 달은 1억을 벌었는데 그 다음 달에 5천을 벌면요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는 더 심해요. 그러니까 원장님들. 그래서 그거랑 똑같아. 평균 월급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래도 우리 병원은 한 달에 5천을 꾸준히 벌어. 근데 그게 조금씩 올라가서 이렇게 되지. 다음 달에 폐업할 것처럼 정말 이렇게 돈을 다 땡겨가지고 하자면 그 달은 좋죠. 그런데 그 다음 달부터는 바쁘긴 한데 수납이 안 들어오니까 환자가 뭐 수납이 안 되네, 힘드네, 이제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눈치 아닌 눈치를 좀 보실 수 있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원장님한테 가서 변명을 하잖아요. 사실 저번 달에 끌어다 받아서 이래 저래 됐다 이해해 주시는 분이 생각보다 없던데. 아니 아예 없어. 그렇게 얘기할게. 아예 없어. 나도 생각보다 없던데. 없어. 혹시 만인의 2%를 생각을 해서 얘기한 거거든. 없어? 없대. 강사님 없대. 없으면 없는 거야. 그래서 없는데 없어. 이러니까 우리가 만다 그러지. 그 사람은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더 벌고 싶은 사람인지인데. 그러니까. 누가 그래? 그러니까 선생님 잘 생각해보라는 거지, 실장님들. 그래서 실장님들 스스로도 되게 힘들어하셔.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그 다음에 또 뭘 더 바라니까 사람이 지쳐. 일상은 똑같은데 여기서 더 해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진짜 발빠르신 분들은 세미나나 다 쫓아다녀요. 근데 그 또한 한계가 오시는 게 50대 다 돼가시는 실장님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나 진짜 이제 더 보여줄 거 없어. 그러니까 바닥까지 내려가서 힘들다고. 심리적으로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 안 되면 그 뭐 하시러 가냐면 마케팅 배우러 가세요. 마케팅까지 하시고 막 그 있잖아 회계. 나 진짜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 마케팅은 괜찮아. 마케팅은 도움이 되시는데 일상 살면서도 도움 되거든. 근데 세무까지는. 세무는 뭐래요? 세무는 그 있잖아 회계장부 쓰고 이거 어떻게 하고. 그거 세무 사무실에 해주잖아. 그러니까. 그건 왜 쓰고 있어? 몰라 그런 세미나 있어 하래. 그래서 아니 난 이해가 안 가. 어쨌든 우리 둘은 이해가 안 가. 그 부분이. 세무사 사무실에 일정한 비율을 주고 하잖아요. 신고를 대신해주고 관리해주는 건데 그러면 급여를 그 직원이 하면 세이브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해서 자기한테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그렇게 해서 인센을 받았다 쳐요. 그럼 좋아. 선생님한테 득 본 거잖아.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인센으로 받기보다는 인정을 받는 것에 그치였다는 거죠. 잘했어. 내가 인기사밖에 믿을 게 없어. 이러면 이제 끝이 나는 거야. 근데 되게 웃긴 게 기분이 좋아. 잠깐. 기분이 좋은데 여기 1년 넘어가고 몇 개월 넘어가면 하나. 이게 돈으로 구현이 안 되는 나의 스킬은 사실 기분이 되게 나빠요. 강의료가 만약에 내가 시간당 10,000원을 받았으면 난 강의할 마음이 안 생겼을 거야. 나도. 나는 외부 강의 들어오면 엄청 부르거든. 쓸면 쓰고 말면 말아라. 나 그런 느낌. 내가 버는 것보다 더 불러요. 왜 그러냐면 기분이 나빠. 시원하게 해주고 싶은데 이게 돈을 든든히 받은 거랑 월급이 든든히 들어온 거랑 월급이 항상 내가 일한 거에 적다고 느끼면 그렇잖아요. 일하는 게 오히려 하고 싶은 것도 안 하고 싶어. 왜냐면 급여라는 게 나의 가치를 따지는 하나의 결과물로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상품에 대한 지불할 값인데. 근데 그게 낮으면 상대적으로 내가
메리트가 없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급여에 따라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무시를 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난 내 친구가 받은 걸 똑같이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사실 난 그거는 좀 비추해요. 근데 내가 이 병원에서 일하면서 주변 직원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내가 실장에 비해서 하는 일이 더 많고 그런데 실장 앉아서 니나 너 놀아. 마치 친척인 양처럼. 그럼 기분이 열나 더러워.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화장실을 자꾸 가요 나는. 일하기 싫어서. 아니 가서 뭐해? 하면서 가만히 있어. 휴대폰하고 놀고. 그런 적도 있어. 너무 심할 경우에는. 이 갭이 너무 심할 경우에. 왜냐면 그가 일을 좀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주는구나. 시간을 그가 할 수 있게. 좋은 편이에요. 그가 할 수 있게 시간을 기회를 주기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 화장실에서 잠시 머리를 식히고 와요. 이게 열이 나 탈모, 원형 탈모 걸렸었잖아. 이게 너무 심해갖고. 나도 옛날에 걸렸는데. 지금은 좋아졌어요. 콜라겐 많이 먹어서. 그래서 미안해. 클럽 먹은 거 어디터나요? 많이 나. 1년 먹었는데 정말 선생님 여기 숲이 생겼어. 그래? 진짜 나 그 제품 좀 알려줘봐. 여기 알려줄게. 진짜 없었어. 없었는데 이게 자꾸 이렇게 생기더라고. 근데 콜라겐 열심히 먹자. 그리고 마인드가 좀 편해지니까 확실히 좀 나. 여기서 김이 덜 나거든. 여기도 떨리는데. 맞아. 그것도 심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작용이 뭐였냐고. 그러니까 내가 부당하다는 처우를 받았을 때 기분 진짜 더럽거든요. 그러려면 내 스스로 이거를 평생을 살아갈 건데 어쨌든 그 안에 직장 생활이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잖아요. 그 직장 생활 인생을 단계별로 생각을 하고 단계별로 스킬을 올리고 그걸 쪼개서 조금씩 보여주는 방식을 사용을 했을 때 선생님한테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죠. 탈모 얘기하다가 일본 언니가 너무 웃긴 거 콜라겐 얘기까지 나왔어. 아줌마 웃음 나와버렸어. 고쳐야 되겠어. 미안해요. 아니면 아줌마스러워서 미안합니다. 뭐 어떻게 생긴 게 이런 걸. 자, 여기서 연차마다 스킬업하는 계단 방식으로. 그러면 어떻게 올릴 거예요? 아마 그걸 의문을 가지실 거예요. 그런 거는 선생님들이 개별, 저희 그 네이버 카페 템포 명장에 제 그 아이디는 돌아다니거든요. 템포 명장. 그냥 그 아이디를 클릭하고 쪽지 보내기를 하면 어떻게 보내는지 아시죠? 쪽지 보내기를 해서 물어보셔도 되고요. 개별 상담해줘요. 되게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좋아해요. 우리 신랑이나 우리 애가 징징거리는 것보다 난 선생님들의 컴플레인이나 어떤 그런 대화를 듣는 걸 굉장히 더 좋아합니다. 남의 여기가 차라리 속이 좁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그거에 관한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릴게요. 이거를 그 얘기만 다 하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요. 그리고 또 뭔 얘기 했었어 우리? 좀 그 얘기 다예요. 이게 다야? 그럼 매너리즘 얘기해볼까? 연봉 협상이 안 됐을 때 매너리즘이 되겠죠. 결국엔 그렇죠. 그리고 매일 똑같은 패턴의 일. 뭐 예를 들면은 오늘 스케일링하고 오후에 뭐 환자 있어 프랩하고 인풋하고 나는 그거 하고 저기 템포러리 하고 그리고 환자 보내고 상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앉으셔서 뭐 맨날 환자 오면 얘기 듣고 적고 얘기 들었는데 뭐가 기본물이 또 하자 않네 가서 내가 고쳐야지 수습하다가 원장님이 또 와가지고 막 해서 뭐 어떻게 매출이 이렇게 떨어지고 그냥 맨날 듣는 소리가 빤하니까 이걸 어떻게 이 잠자는 노랫소리를 내 마음을 뛰게 하는 노랫소리로 바꾸느냐 이게 매너리즘에서 탈출하는 건데 그거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강사님 같은 경우에는 매너리즘 그때 생겨서 강의 시작했다 그러지 않았나? 저 29배. 29배. 30 넘어갈 때. 우리 고연차 얘기할 때 아마 이 얘기 했었을 거야. 중고연차들. 그때 매너리즘 있었죠? 맞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금 금방 생각하는데 아니 그때 내가 뭐 노력도 안 했는데 매너리즘 생긴 게 당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순간 지금 들었어요. 뭔가 내가 투자라는 게 시간 투자도 있고 돈 투자도 있고 뭐 그런 것도 투자도 안 하고 병원집 하는데 거기서 뭘 성장하기를 원했을까? 그리고 왜 매너리즘에 빠졌다고 왜 자책할까라고 하는데 투자를 안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결과는 당연한 거를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을 못하니까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꼭 세미나를 듣지 않더라도 어떤 좋은 책에 마케팅 책이 난 되게 좋더라고. 그래서 마케팅 책을 읽고 우리 병원에 있는 시스템을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그런 고민도 했었고 전 세미나를 들은 지가 그렇게 오래전부터 들은 적이 아니거든요. 강의하면서 이제 거의 세미나를 많이 듣기 시작했지. 그
전에는 세미나하고 답사고 쌌지. 그런데 이제 책 같은 건 좀 많이 읽었고. 맞아요. 책을 읽으시던가 아니면 꼭 치과 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걸 해도 된다고 봐요. 아니 하다못해 김미경 강사의 강의를 듣고 그런 거 듣거나 아니면 뭐 저 그것도 괜찮고 반찬 만드는 거 재밌으면 그런 거 만들어서 맛있는 거 먹는 것도 내 행복감이고. 그렇지. 그런 거 그렇게. 만들어서 병원 식구들 먹는 것도 뭐 행복하고. 그래서 병원 업무랑 관련된 거를 공부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은 방법으로 하는 것도 있고. 제2의 인생을 위해서 그렇죠. 뭐 바리스타 배우시는 분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진짜 금방 얘기한 것처럼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이렇게 있는데 계속 이러고 있는데 이거를 누군가가 해주길 바라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가만히 있는데. 그러니까 분위기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지. 매너리즘에서 빠져나가는. 그러려면 하다못해 나를 위해서 반찬을 만드는 그 요리 수업을 듣는 것도 어쨌든 내 일상에 변화를 주고 내가 웃으면 오늘 환자를 대하는 이 느낌이 어제와 다르다는 거. 맞아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강사 과정 공부하면서 약간 너무 힘들었거든요. 왜냐면 밤에 자료 만들죠. 시범 강의 준비하죠. 그쵸. 했는데 병원은 병원대로 바쁘지. 근데 스트레스를 덜 받은 것 같아. 그렇지. 예전에는 퇴근할 때도 병원 생각, 아침에 갈 때도 병원 생각, 쉴 때도 병원 생각. 왜 그 어머니 왜 수납을 안 하시지? 그분은 왜 안 오시지? 그렇지. 이분 또 내일 오셔서 나한테 뭐라고 하시겠네. 계속 그 올인이 병원이다 보니까 잠 못 자는 거지. 너무 화가 나는데 어쨌든 다른 일을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병원 일을 하기는 하는데 이제 스트레스를 좀 딴 데 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의하실 게 이거예요. 그래서 강사를 하라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했던 방법이라는 거지. 그러면 나도 뭔가 강사 과정을 해가지고 강사가 되면 그게 없어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강사 과정에 그렇게 들어오신 분들 꽤 있어. 그래요. 내가 봤거든요. 그리고 강의하실 때 그런 걸 통해서 내가 많이 그러니까 내가 컨텐츠를 충분히 준비해갖고 나 이런 강의를 할 거거든. 나 이거 잘해서 이걸 할 거거든. 이런 느낌보다는 이 과정 밟으면 내가 달라져 있겠지. 그 기대로 들어오시는 경우들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물론 기대를 하는 건 나쁘진 않은데 하지 마요. 알아서 하지 말래. 하지 마. 그러니까 그게 꼭 나쁘다기보다는 그런데 결과물이 이게 뭐야가 될까봐 안 나와요. 생각보다 안 나와요. 굉장히 어려워요 강의는. 안 나와. 왜냐면 저랑 강사 과정 같이 한 10명이 있는데 아무도 강의 안 하고 그치? 나만 해. 그러니까 다 그들은 이렇게 다 데려. 똑같아요. 다 전공했다고 치위생과나 치과 기공사 아니면 뭐 간호 전공했다고 다 병원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치과 기공사가 기공사 안 다니는 사람 많아요. 더 많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은데 선생님들은 이 과정을 밟으면 짜잔 해서 강의를 계속하고 이제 하지만 그렇지는 않은 게 현실인 것 그쵸. 같아서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얘기를 사실은 학교에서 우리가 중학교 졸업하고요. 그 휴식연제가 있대 외국에는. 안식년처럼? 그래서 1년을 많이 해보는 거야. 예를 들면 탭댄스 배우도록 다니고 프로그램이 많아. 내가 그 중에 신청을 하는 거지. 지금 중학생들이 하는 자유학기제 비슷한 건데 가가지고 초등학교 마치고 뭐 중학교 마치고 이제 그 휴식년이 2번 있는데 덴마크인가 어딘가 그 나라가 있대요. 그런데 거기서 다양한 걸 해보면서 내가 이걸 좋아하는구나를 느껴보는 거지. 단순히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공부는 선택적으로 하는 거고 자기가 해볼 수 있는 반경을 굉장히 넓혀보는 건데 이 과정 없이 우리가 사실은 살아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른이 돼버린 상태에서 솔직히 뭐 취업이 잘 된다 해서 위생과나 기공과를 갔어요. 그래서 해서 나왔는데 이런 데인 줄 몰랐던 거야. 갑자기 설거지 계속 하라. 요새 나 설거지 아줌마라도 계시지만 그거 없는 세대들은 뭐 종일 그냥 주부습진 생기듯이 설거지 계속 하시. 그래 화장실 청소됐어. 난 원장님 변기도 닦았어. 진짜 우리 아는 강사님 설거지 그 쓰레기통 막 씻으면서 욕을 했대잖아 속으로. 내가 다시는 이 짓을 안 한다. 공부 예전에 다 열심히 할 거야. 했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옛날 사람이에요. 죄송해요. 학번이 그래요. 아니 나 97학번인데 우리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꼰대네. 그래? 아니 강의 들어온 사람이 97학번이야. 1년차가 97학번이야. 그래서 너무 감개가 참 이제 감정이 요란스럽더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좀 더 살아본 입장에서 꼰대스럽지 않게 말을 하려고 하는 우리는 무조건 이걸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상황을 설명하는 거지. 뭐라도 하라는 거죠. 그게 업무랑 관련된 치과의를 공부를 하던 아니면 다른 것 정말 탭댄스를 배우시거나 뭐 정말 요가를 하시던가
그래서 필라테스를 하시던가 수영을 배우시던가 요가 하시면서 자기 몸이 변화되는 걸 응. 보시면서 되게 즐거워하시더라고요. 통회를 다니시던가 그것도 괜찮아. 저 같은 경우에는 병원의 원장님이 너무 짜증나는 스타일이었어. 그런데 3개월마다 여기가 연봉을 주는데요. 저 월급을 추가로 그 보너스 같은 거 있잖아. 그걸 더 주는 데였어. 그래가지고 아침에 갔는데 아침에 가면서부터 서 있는 데서부터 욕을 하는 거야. 넌 쟤는 왜 저렇게 짝발로 서 있니? 쟤는 왜 지나다니면서 말을 하니? 그냥 서갖고 똑바로 내 얼굴 보고 말을 하지. 스트레스를 다 그렇게 푸셨나 봐. 그러니까 내 모든 움직임이 욕이 되는 거지. 사람 스트레스 너무 받잖아요. 사실은 나오고 싶었어요. 근데 3개월만 기다리면 월급을 한번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그 요동이 있어서 한번 참아보자 한 거야. 참았지. 근데 3개월 그냥 보낼 수 없었어. 그래서 내 생애 처음으로 헬스를 끊었지. 내 몸무게 94kg 넘을 때. 그래서 끊어가지고 하루에 3시간 이상, 근 4시간을 헬스를 했어요. 6시 반에 맞춰서 헬스장 가서 헬스장 10시 조금 넘어서 마치 그때 나와서 같이 코치랑. 그래서 3시간 이상을 한 거지, 하루에. 그래서 했더니 진짜 어느 날 앉았는데 밥도 잘 안 먹게 되지. 살이 빠지는 걸 보니까 눈앞에 이제 살이 빠지기 시작하니까 재밌어요. 재밌어요. 이분은 이게 헬스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트레이닝. 그래서 손이 바들바들 떨리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면서 거기서 재미를 붙이면서 그 병원 3개월을 딱 하고 나왔어요. 근데 와 진짜 그 기간에 살이 23kg 빠졌어. 3개월. 3개월 동안? 대단하다. 빼고 싶어서 뺀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그게 거기에 집중하신 거죠? 그렇게라도 안 하면 난 죽을 것 같았으니까. 근데 정말 괜찮은 효과를 발견을 한 거야. 나의 몸이 육육이 들어가는 걸 본 거야. 인생 구군 줄 알았는데 육육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정말 긍정적인 효과를 받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 원장님 욕도 못 하겠더라고. 그게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약간 장점, 강점으로 약간 전환시키는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경험을 통했으니까 다음에도 그 비슷한 환경이 왔을 때 내가 버텨내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운동도 좋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런 거. 운동도 좋아요. 아니면은 아까 말했던 요리도 괜찮은 것 같아. 요즘에는 이렇게 막 어제 제가 대학 동기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이제 퇴사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이제 자기가 살이 쪘다고 뼈서 이제 얘기해서 저희가 고구마 빵을 만들어 왔어요. 집에서. 자기가 이제 인터넷 보고 그래서 그래, 있었어, 인터넷에. 그래서 가져왔는데 저랑 먹으려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래서 저한테 그래요. 야, 이거 내가 팔 테니까 살래야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진짜 싫어. 그러고 그랬는데 내가 만들어 먹을래. 근데 진짜 밀가루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고구마랑 계란만 넣어서 만들어 왔는데 재밌대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스트레스 좀 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영향이 있다 보니 이게 이제 나중에는 연봉 협상을 할 때 그게 안 됐어. 협상이. 그리고 거기에 매너리즘까지 빠졌어. 그러면 이제 폭발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그럴 것 같아요. 연봉 협상도 내가 원하는 만큼 안 오르면 대부분 그러거든요. 그러면 대충 하지 뭐. 그런 경우도 있지. 그 정도만 하면 되지. 내가 화장실 간 것처럼. 그게 있는데 제 3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일을 덜 하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니까 그 전에 몇 년씩 일했던 선생님의 결과물은 안 좋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5년차랑 7년차랑 별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5년차나 7년차 아니 10년차 보면 정말 노력 안 하는 사람 제외하고는 틀려요. 솔직히 틀려. 어떻게 똑같이 해서 자켓을 그래도 몇 번은 깎았겠고 그러니까. 스케일링을 몇 번 했을 텐데 근데 원장님은 똑같다고 하지만 틀리긴 해요. 시야가 넓어서 보는 게 달라. 틀려. 근데 그거를 이제 인정을 받냐 못 받냐 그게 차이지. 그래서 연차가 올라간다고 해서 슬픈 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 난 생색을 내는 편이야. 그러니까요. 내 이 케이스 내가 해냈어 언니. 이 말도 안 되는 케이스를 내가 했잖아요. 난 생색을 내. 그럼 원장님이 이렇게 쳐다봐. 이렇게 기쁜 눈으로 안 봐요. 그래요? 제가 저 소리 왜 하지? 근데도 해요. 듣든 말든. 그럼 내 기분이 좀 나아져. 이쪽을 안 해주니까 그렇게라도 하는 거야. 소득 내가 고쳤잖아 원장님. 나 없으면 어떻게 살라 그래? 헬스 비용 다운되네. 그러니까 별거 아니었거든. 그렇게 보면 연봉이랑 어떻게 보면 매너리즘이 같이 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돈 문제지 결국 매너리즘. 돈이야. 돈 많이 주면 웃지. 그 돈도 계속 받으면 질리거든. 좀 더 주면 또 웃고. 어떻게 간사한 걸 사람이 다 그렇지. 나도 그런데. 강의를 더 주는 데가 더 웃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선생님 어쩔 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해서 이걸 한 거예요. 아 그리고 저 금방 생각하는데 음. 매너리즘을 탈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음. 치과에서 일하는 사람만 친구로 만나지 말아라. 아, 타 직업을 좀 만나라. 그래 많다. 동호회. 동호회를 뭘 하든 음. 치과에서 일하는 사람끼리 만나면 치과 얘기만 하고 맞아, 치과에서 화나는 얘기만 하니까 시야가 넓어지는 게 아니라 딱 거기밖에 안 돼요. 근데 사무직이나 다른 직업을 가진 친구는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야 라고 하면 오 그러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치과에서 일하는 친구들 많을 거 아니에요. 제 동기들이. 근데 사무직 하는 친구 보면 틀려요. 그래요. 많이 틀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 않아요? 여기서 있었던 일이 거기서도 있을 거 아니야. 비슷하긴 해요. 그러니까 비슷한 일들이 또 사건들이 있으면 직장 상사한테 뭐 우리가 닦이듯이 거기도 닦일 거고. 그러면 왜 닦이는 거 몰라요? 뭐요? 쿠사리 먹는 거. 그 닦이는 닦인다 이러잖아. 처음 알았어. 미안합니다. 사투리라서 못 알아들었으면 닦이는 게 그거야. 쿠사리 먹는 거. 쿠사리도 못 알아들으면 야단 맞는 거.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받았을 때 우리가 이거를 현명하게 대처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뭐 서로 그런 걸 나눌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비슷한 환경인데 뭔가 좀 다른 환경이기도 하잖아요. 완전 다른 직종인데 우리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사람 사는 일이랑 비슷비슷한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대화를 통해 보는 것도 좋고. 저도 제 친구들이 중학교 때 친구들이 지금 저하고 일을 똑같이 하지 않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단톡방이 매일 움직여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하면서 내 속상함을 거기다 털어놓고 거기서 그걸 대해서 그렇게 미친놈 하고 욕을 같이 해주면 그것만으로도 내가 마음이 좀 가라앉거든. 그러니까 다른 병원 있는 선생님하고도 야 그 새끼 아직도 그러냐? 아니 진짜 내 미친 병원에서 일했어. 야, 그 사람은 그런 욕 먹어도 돼. 그래서 그 사람하고 같이 근무했던 그 선생님 그때는 우리가 외수가 될 수도 있었지만 딴 병원 가니까 그렇게 또 친해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딴 병원에 있는 사람하고 이런 대화. 그러니까 같은 병원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항상 한계가 있거든요. 오히려 여기서 더 사무적으로 대하고 딴 병원 선생님들이나 다른 직종의 사람들하고 또 친하게 지내는 게 좀 직장 생활 오래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사는 방법이 정답이. 그러니까 우리 할 말 다 한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그러니까 제가 강의 때도 얘기하지만 크게 이벤트보다 크게 뭔가 사건이 없어요. 결혼하려고 준비도 안 해봤죠. 출산이라는 것도 안 해봤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쭉 그냥 이렇게 지내온 거기 이렇게 쭉 이렇게 지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첨가를 내가 하는 게 그러니까 포인트가 그거 같아요. 내가 해야 돼요 다. 그래. 연봉 협상도 내가 해야 되지, 4대 몸창 것도 내가 해야 되지, 매너리즘 빠지는 것도 내가 해야지. 특히 이제 이 선생님들은 요 상태에서 오르락 내리락이잖아요. 어쨌든 미혼이시니까. 근데 애기 엄마들은 이 상태에서 내려갔다가 올라오다가 내려갔다가 이게 중간에서 올라가는 게 없어. 그러니까. 그 우리 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막 반에서 1등을 했어. 야 이건 이슈야. 그러면 이제 미래가 좀 밝아 보이는 느낌이 들어. 근데 그런 거에 한정된 사람들 얘기고 나 같은 경우에는 항상 내려갔다가 올라오지도 못하고 궤도가 자꾸 이탈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여행 다녀요. 시간 나면. 그것도 괜찮아.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되게 나 부럽다면서 돈 되게 많이 버시나 보다. 여행 다니는 거 아니요. 나 돈 많이 벌어서 여행 다니는 거 아니에요. 일단 비행기표 사. 그럼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살아. 그리고 돈 좀 생기면 호텔 하나 예약하고 호텔도 뭐 그러니까 게스트하우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예약하고 그러면서 최대한 저렴하게 어떻게든 내가 비행기를 타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리고 어쨌든 4년 동안 그렇게 비행기를 타 왔어요. 그런데 그게 쌓여서 지금 생각하면 그 추억 사진도 보면서 내 이 다운되는 마음을 확 한번 끌어올려. 특히나 외국 나가서 비행기 타는 순간 그때부터 확 올라간다는 이게 그래프가. 나의 그 장점을 발견한 거야. 나한테 그게 너무 되게 효과적이라는 걸.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행도 괜찮은 것 같아요. 강쌤도 여행 이번에 갔다 왔잖아요. 길게. 그래서 그 시간들이 되게 남더라고요. 여행이든 뭐든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좋아. 너무 부지런해. 그건 그래야 부지런해야 돼. 검색하고. 결국엔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 검색하고 알아보고 뭐 호텔도 그냥 하나 다 알아보고 비행기도 항공도. 그리고 몇 번 할게. 이제 익숙해. 그래서 앱에서 그죠? 딱 때리면 끝나. 비교 딱딱해서 딱딱딱 때리면 카드 결제하면 끝나. 그러니까 지금 강사님 말씀하셨던 그 노하우가 연봉에서도 내 노하우가 생길 거고 해봤더니 이렇게 했더니 안 되네 결렬되네. 근데 이렇게 했더니 약간 올려주네. 이제 그 노하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에서 얻은 지식도 내 병원에서 써먹을 수 있게 되고요.
되게 웃겨요. 그러다 우연히 외국인 와서도요, 영어를 대단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한두 마디를 할 때 부담스럽지 않게 하는 그런 것도 생기고요. 되게 웃겨요, 이게. 용감해짐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꼭 여행 애찬노저라서 여행 얘기만 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선생님들 스스로 그런 한 과정을 캐치를 해서 자기한테 맞는 게 뭔가 그 우리 덴마크에 있었던 그런 안식년, 휴식년제 같이 선생님들이 다양하게 트라이를 봐보시는 것도 이거는 애 키우는 엄마들 입장에서도요, 아이한테 다양한 경험을 해주게 하는 게 그래서 좋은 거거든요. 공부에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이 아이가 살아서 생존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류준열이 있잖아. 그 영화 배우. 걔가 미안해 어리니까 걔라고 할게. 넌 이거 안 볼 거잖아. 그 아이가 미안해. 난 모지라서 그래. 그런 그 아이가 그 생존에서 혼자 외국을 다니면서 되게 담담하게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하는 걸 보니까 나는 솔직히 걔는 공부를 잘했어. 근데 공부를 잘하는 우리 아이보다 저 험한 상황 속에서도 얘가 헤쳐나갈 수 있는 아이가 되는 게 그 역시 내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나는 앞서 경험을 통해서 그걸 헤쳐나가고 있고 솔직히 옛날에 양희은 아줌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60이 왔고 60이 넘어서도 난 내일이 두렵지 않아. 근데 20대 때 나는 내일이 두려웠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저는 역시 전 내일이 별로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나고 잘 살아서가 아니라 이 경험을 항상 해결해 나갈 거고 해결해 왔고 그러니까 내가 쌓인 42년의 경험이 향후 살아갈 42년에 도움이 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사실 그렇게 두렵지 않고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래서 좀 그게 없어. 부담감이 적어. 근데 강사님도 역시 어떤 누군가가 질문 답변 할 때 뭐 Q&A를 할 때도 시원시원하게 말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아니라고 그 역시 내가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게 다 선생님들이 살아온 경험치의 결과물. 짜잔 반짝해줘요. 그래서 멋있는 것 같아. 이렇게 커리어가 쌓여서 자기 거를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가 됐든 병원의 동네 실장이든 우리가 뭐 대단한 병원에 있지 않더라도 그걸 만족하면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 보면 그거 자체가 아름다운 것 같아요. 맞아. 내 만족이에요. 나 그래서 나 혼자 자랑한다니까? 자랑하면 안 돼요? 하다 할 데 없잖아요. 우리 카페에도 자랑해요. 그래도 돼. 나한테라도 자랑해. 사진 보면서 강사님 오늘 끝내주기 이쁘지 않아요? 다 했지? 우리 이제 짐 빠졌잖아. 앞서 강의까지 하셨거든요. 이제 그만합시다. 일단 더 필요한 얘기들 있으면 질문이나 댓글이나 아니면 다음에 이제 영상을 통해서 또 만나 뵙기로 해요. 자, 오늘은 여기서 그만. 바이. 네, 이제 들어가는 것까지. 됐어요? 응. 오빠 2시 반이야. 거짓말하지 마. 뭘 그렇게 한다 그래.